자, 여기서 부실부동산 PF에 관련된 호흡기를 뗀다라는 언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 안 지는 기업에는 혈세를 한 푼도 못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에 부실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을 아예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건설 경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건설 경기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요. 2023년도는 부동산, 건축, 건설 이 전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건설사 폐업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많은 업체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암울한 뉴스가 2024년도 부실건설사를 정리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실부동산 PF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부실부동산 PF에 관련된 인공호흡기를 떼버리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는 아무래도 조금 대형 건설사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건설사 폐업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2024년도 부실건설사에 관련된 대출 현황과 또 연체율 현황,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폐업 건설사가 무려 500곳을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도 처리한 곳도 14곳이 되는데요. 전국 폐업 종합공사 업체가 512곳으로 상당히 급증했다, 이 뉴스가 나와 있고요. 경남의 8위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했고요. 올해 14번째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잠재적 부실기업이 증가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업 건설사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도에 305곳입니다. 305곳.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설 경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305곳인데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362곳으로 늘었는데요. 자, 그런데 2023년 12월 4일입니다. 12월을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2월 4일 현재 512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숫자로 많이 폐업한 부분을 보면은 올해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 건설사 폐업이라든가 착공 실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착공 실적이 줄었다는 부분은 말 그대로 건설사의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착공 실적이 거의 70%가 줄어서 그만큼 건설사가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중견 건설사, 소형 건설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경기도가 111개소로 최고로 많은 폐업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역상 경기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좀 폐업수도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서울이 무려 100개소가 폐업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심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2023년도 마무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600개소가 폐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폐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건설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어렵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에 대한 금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동결로 갔습니다. 동결로 갔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올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너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현장 보면은요, 다 일이 없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일감을 좀 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시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는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24년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설사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도 PF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이 많이 스톱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뭐 중소규모 또 대형 건설사 다 어렵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기는 1년 내내 힘들었고요. 자, 이게 계속해서 골마 터졌기 때문에 2024년도도 더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태준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건설 원가 역시 높은 상태로 올해 건설업 부실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특히 이 건설 원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 공사 계획이 있어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좀 정리가 되어야 이런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자, 2024년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4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동결하면서요. 사실 좀 무너져야 할 그런 건설사들이 계속 좀비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 워낙 시장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아예 무너져 버리면 정말 국가 경제에 너무나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실부동산 PF에 관련된 호흡기를 뗀다라는 언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 안 지는 기업에는 혈세를 한 푼도 못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에 부실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을 아예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옥석을 가리겠다. 지금 뭐 겨우겨우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기기로 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부실한 사업장은 말 그대로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뭐 부도 처리가 된다든지 공사 중지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경매가 넘어간다든가 공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공사 중지된 현장도 많고요. 또 이게 방치되다 보면은 오랫동안 현장이 서 있기 때문에 뭐 도시경관에서도 흉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금융감독원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은 인위적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장 원리에 맡기기로 했다.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시장 경제에 맡겨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무너질 곳은 무너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 불씨가 여전하다. 건설업계 20조의 PF 위험이 2024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요, 134조의 빚 폭탄이 한 번에 터지면 한국은 망한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언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비 사업장, 대출 연장을 계속 해주면서 근근히 사업을 그냥 유지를 했는데 좀비 사업장에 관련된 칼질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금융감독원장의 인터뷰를 보시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과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과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건설사와 금융사입니다. 금융사.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금융사고요. 이 금융사가 아주 무작위적으로 PF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을 쓰면서 책임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안 좋게 되게 되면은 시공사도 무너지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자기 책임의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상호 금융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우리가 대출을 보더라도 연체율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들어와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금융권이 아니라 상호금융에 관련된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요. 2022년 말에는 0.09%였는데 이게 2023년 6월까지는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2023년 9월 말 3분기를 되면서 무려 4.18%로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이 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증권가도 PF 대출에 관련된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뭐 증권사가 무너진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죠, 언론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선만 넘기자 폭발력 키우는 부동산 PF 땜질 대책이라는 비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총선만 넘기자. 자,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자, 2024월 전에는 이 부실기업을 정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에 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선만 넘기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까지는 어쨌든 버티고 총선이 넘어가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총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요. 무려 134조 3천억입니다. 134조 3천억.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 9월 말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도 연체율을 보십시오. 연체율. 자, 그러니까 금융권의 부동산 PF 전체 대출에서 연체율이 2.42%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19%가 2022년도였는데요. 2023년도에 무려 뭐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문제다, 연체율. 자, 그리고요, 서울 강남과 용산 이태원 같은 알짜 사업지도 본 사업을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은 근간이 휘청거릴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보다 증권사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심각하다. 자, 부동산 PF 잔액 134조, 작년에 비해서 연체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2배로. 자, PF 위험에 중소증권사, 건설사의 신용이 줄줄이 하향하고 있고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시스템 전이의 위험이 낮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PF 대출 보증 금액과 한도를 늘려서 시행건설사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든가 또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PF 대출 보증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을 가려서 좋은 사업장은 대출을 늘려주고 안 좋은 사업장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 이후에 부실사업장 도미노 파산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대출 연장을 해주고 총선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실사업장을 정리를 하면서 도미노 파산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총선 지나고 나서 뭐 5월부터 전반적으로 이 건설 쪽도 어려움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PF 부실이 동시에 터지면 파국이다. 부실 풍선을 바람을 빼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하고 괜찮은 사업장은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 자, 문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저축은행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 저축은행이 있는데요. 뭐 SBI, OK,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 뭐 페퍼저축은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연체율이요. 상당히 증가한 저축은행들이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에는 3.64%였는데요. 2023년 3분기에는 무려 9%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2배 반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자, 한국투자저축은행도 1.85%에서 6.7%로 이 부분도 연체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웰컴저축은행도 0.03에서 4.42, 무려 4배가 올랐죠. 4배. 자, 페퍼저축은행도 0%에서 4.93이기 때문에 여기도 4배가 올랐기 때문에요. 이거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6.15%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 그러니까 금융권 전체로는 2.4% 정도 되는데 이 저축은행에서 6.15%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체율이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저축은행도 몇 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3분기 저축은행업은 수신 경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과 부실 우려로 인한 충당금 적립으로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자, 어지간한 저축은행 적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9년 만에 적자를 했다는 부분은 그동안 부동산 사업에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동산 호황기 때는 다 회수가 됐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6.15%의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심각하다. 건전성이 악화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PF에 더 이상 이제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폐업을 많이 했지만 지금 건설사 폐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금리에다가 원자재 값 오르고 특히 부동산 PF에 관련된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 해놓고 받을 돈이 있지만 그게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부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F 부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2024년도에 총선이 지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PF 부실에 대한 업체들이 터질 것이다. 도미노 부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전반적인 건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건설 경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건설 경기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자, 건설 투자 전망을 보면은요. 2024년 국내 건설 투자 전년 대비 0.3%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도도 어려웠는데 2024년도도 0.3% 감소하기 때문에 거의 뭐 2023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가든지 더 안 좋아지든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 공사 물량이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도 국내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다. 건축 공사의 부진이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를 전후해서 주거용 건축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고요. 비주거용 건축 투자나 또 상업용 건물 공사 위축으로 이렇게 부진할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 주택 사업이 너무나 안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수 포함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세제를 어느 정도로 조금 완화를 해줘야 건설 경기가 조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 그걸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실수요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이미 주택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래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게 되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과열되게 되면 또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부동산 사이클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세금 부분에서도 일정 정리를 해줘야만 2024년도 연착륙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PF 부실 문제 그리고 건설사 폐업이 역대 최대였다.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 이 내용을 좀 전달했는데요. 조금 좋은 뉴스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나 안 좋은 뉴스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는 다 어렵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